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오픈 AI와 인공지능 시장의 미래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2024년 대선의 승부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흥미로운 소식은 최근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오픈 AI와 인공지능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룬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AI 산업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인공지능 시장에서 오픈 AI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오픈 AI는 챗GPT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그 자리에 만족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플, 엔비디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오픈 AI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오픈 AI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신생 기업들이 등장하여 오픈 AI의 서비스보다 저렴하면서도 특정 작업에 더 뛰어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오픈 AI가 제공하는 포괄적인 AI 모델이 아닌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AI를 통해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쟁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바로 오픈소스 AI입니다. 미터, 즉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미터 플랫폼즈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회사의 AI 모델인 라머를 무료로 공개하며 외부 개발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글도 오픈소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커버그는 오픈소스 접근 방식이 전 세계 사람들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소수의 거대 기업이 기술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죠. 예를 들어 구글의 앤드로이드 운영체제도 이러한 오픈소스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오픈 AI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요? 오픈 AI는 여전히 최종 사용자와 기업의 자사의 강력한 AI 모델에 접근하는데 비용을 부과하는 폐쇄형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AI 시장이 결국 다양한 AI 솔루션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일부는 오픈 AI와 같은 폐쇄형 모델을, 다른 일부는 오픈소스 AI 모델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회사들이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 애플과 엔비디어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오픈 AI에 투자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투자가 오픈 AI의 가치를 1억억 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AI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터의 라머 모델은 이미 3억 5천만 번이나 다운로드 되었고 이는 1년 전보다 10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오픈소스 AI가 다양한 비즈니스 활용 분야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윤리적 문제와 안전성에 대한 논의도 빠질 수 없습니다. AI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안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이나 보험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는 오픈소스 AI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픈 AI와 오픈소스 AI의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놀라운 소식은 다가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전장,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주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이 두 주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각 후보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가 이렇게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펜실베이니아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조지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주입니다. 이 두 주의 승패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후보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이 두 주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에서 승리하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고, 트럼프는 조지아에서의 승리를 통해 공화당의 지지 기반을 유지하며 백악관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 두 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최근 조지아의 시골 지역을 방문하고 노동절 기간 동안에는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중요한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해리스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에서의 승리를 통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에서 승리하면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와 같은 다른 중요한 주에서 승리를 추가로 거둘 필요 없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를 탈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이번 선거에서 이 두 주를 반드시 되찾아야만
백악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는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한 주로 조지아에서의 승리는 공화당의 승리를 견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트럼프 캠프는 조지아에서 강력한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해 최근 몇 주간 새로운 선거 사무소를 열고 지상작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중요한 경제와 국경 문제를 중심으로 바이든 해리스 정부를 공격하며 지지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은 거의 팽팽한 상태입니다. 해리스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을 소폭 높였지만 트럼프와의 격차는 매우 좁습니다. 특히 조지아에서는 두 후보가 사실상 동률을 이루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해리스가 2% 미만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거 자금 측면에서도 두 후보는 막대한 자금을 이 두 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트럼프와 해리스 캠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조지아에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경쟁은 두 후보 모두 이 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 후보가 이 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조지아에서 백인 여성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해리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해리스가 흑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 이들이 선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리스의 경우 그녀의 캠페인은 지상작전을 강화하고 조기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성공적인 지상작전은 그녀에게 큰 이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4년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주의 승리가 결국 대선 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선거 과정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두 주에서 벌어지는 선거 전략과 여론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